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먼저 이 영상 잠시 좀 먼저 보시죠. 네, 끔찍한 순간이긴 합니다만은 수십 년 전부터 참 많이 보아온 영상입니다.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은 아직도 배후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쩌면 내일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케네디 대통령 암살 관련 문서 전격 공개,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문서가 이제 내일 공개될 예정인데요. 네.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서 공개 허용 방침을 밝혔다라는 점에서 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1963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얘기들, 억측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을 수사했던 또 조사했던 각종 파일들에 대한 문서가 이제 공개되는 것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많은 대통령 또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그걸 공개가 미뤄져 왔죠. 늦춰져 왔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공개하게 돼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992년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기록 수집법 때문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기록 수집법에 따라서 2017년 10월 26일까지 공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26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이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 그 마지막 날이고요. 네. 그 마지막 날인 내일 공개할 것으로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즉 내일 공개할 그 기밀 문서가 수천여 건이거든요. 3천 건 이상이 되는데 그 문서 안에 과연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내일 과연 얼마나 우리가 모르던 사실을 알 수 있게 될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에 대한 관심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내일이면 알겠습니다만은 벌써 궁금해요. 그렇죠. 이참에 사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공식적으로 밝힌 건 누가 네. 암살 이건 있습니다만은 그 배우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라고 다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몇 가지 좀 짚어볼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짚어보는 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리하비 올스왈드의 단독 범행이다. 이것이 이제 공식 발표 내용입니다. 워렌 위원회가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것은 리하비 올스왈드의 단독 범행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 발표는 그렇지만 도저히 여러 가지 정황상 믿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 일단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것은 이제 마피아설입니다. 네. 마피아설인데 이게 어떻게 요즘에 와서 생각하면 좀 뜬금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게 결코 뜬금없지 않다. 왜냐하면 이 케네디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그 젊은 나이에 미국의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아버지거든요. 네. 조셉 케네디. 이 아버지가 굉장한 그 재력도 가지고 있고 아이리시로서 많은 이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아들을 정치적인 입지를 다졌는데 이 조셉 케네디가 이 마피아와 이제 손을 잡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피아의 협력으로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마피아가 조셉 케네디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지원을 해줬고 물론 그 대가로 아마 조셉 케네디도 마피아에게 어떤 응분의 혜택을 줬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런 어떠한 바탕으로 케네디를 정치적으로도 성공시키고 대통령까지 만들 수 있었는데 정작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마피아에 굉장히 적대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네. 마피아 척결에 나섰고요. 물론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마피아 입장에서는 굉장한 배신감을 느낄 그렇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앙심을 품고 살해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설이고요. 네. 그 두 번째 설은 이제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스펙타클하고 커지는데 군부설입니다. 군부 개입설. 미국의 이제
가장 또 파워풀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군부 개입설인데 이 케네디 대통령 때 아시다시피 쿠바 침공 계획을 세웠다가 이게 잘 안 됐습니다. 무산이 됐는데 이 쿠바가 당시 그 냉전 시대가 한창일 때 소련과 이제 손을 잡고 미국의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서 이번 기회에 쿠바를 아예 미국이 점령을 해서 쿠바를 완전히 미국 편으로 만들어 놔야지 안심을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계획 속에 쿠바 침공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군부와 CIA 등이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던 것이었는데 케네디가 결국 소련과의 협상을 통해서 당시에 그 후르시초프 소련 지도자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군부 입장에서는 쿠바 침공을 다 준비해 놨는데 이것을 무산시키니까 케네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졌죠. 그 당시는 동서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소련과 평화적인 해결했다는 건 군부에서는 이해할 수 없죠.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뭐 빨갱이 아니야 이런 이제 느낌도 받을 수 특히 있는. 이제 군부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케네디가 전체적으로 단순히 쿠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케네디의 어떤 사상적인 배경과도 맞물려 있는데 이 전쟁을 좀 배격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이었는데요. 케네디 때 이미 베트남에 발을 걸쳐놓긴 했지만 이 전면적으로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케네디는 그 상황에서 베트남에서 완전히 발을 빼려는 이런 정책을 실시하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부 입장에서는 케네디가 이렇게 집권해가지고 계속 대통령을 하면 이거 완전히 우리는 이제 팔이 날리겠구나. 군부 입장에서는 어딘가에서 전쟁도 좀 일어나고 어딘가가 계속 좀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고 그래야 군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할 일도 많아지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커지는데 다 평화스럽게 만들어 버리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케네디에 대해서 놔둘 수 없다. 그래서 군부가 개입해서 케네디를 암살했다는 거고 실제로 케네디가 암살되고 나서 바로 통킹만 사태를 통해서 베트남전이 확대가 되죠. 월남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이제 군부 개입설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때가 어느 때인데라고 그건 지금 그런 거고요. 53년, 54년 전에는 이게 충분히 사실은 그 어느 것도 가능은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도 많이들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바로 린든 존슨. 케네디 대통령 당시 부통령이었고 암살되고 나서 대통령에 오른 인물이죠. 린든 존슨 부통령이 바로 이 암살을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당시에 사실 잘 알려지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바로 밑에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장관이었고 거기에 이 린든 존슨 부통령이 있는데 케네디 형제 때문에 사실 린든 존슨 부통령이 굉장히 외로웠다고 하죠. 물론 부통령이 지금도 실권을 갖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담당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1960년대에 케네디 대통령은 린든 존슨을 거의 허수아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역할도 주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린든 존슨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주요한 업무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본인과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 이쪽 라인에서 다 해결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린든 존슨이 불만을 가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 그리고 린든 존슨이 텍사스주 출신입니다. 그 텍사스주 출신이기 때문에 댈러스에서 이번에 그 63년에 암살이 일어났고요. 어떻게 보면 홈그라운드에서 이런 일을 계획해서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 암살되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통킹만 사건. 통킹만 사건을 통해서 베트남전을 전면전으로 확대시켜버리죠. 그래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월남에 개입하는 그 시작을 바로 이 린든 존슨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군부의 어떤 그 생각과도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앞서 군부 개입설 얘기했는데 린든 존슨 군부 개입설은 맞물려 있을 수 있다.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린든 존슨과 군부가 서로 뒤에서 어떤 식으로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취해가지고 당신 홈그라운드에 이렇게 가는 행사가 있으니 준비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시행하겠소. 당신은 모른 척하고 준비만 하시오. 그리고 당신은 대통령. 그렇지.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 줄 것이고 대통령 되면 베트남전을 해주시오. 그걸 해준다는 약속을 해주면 우리는 당신을 만들어주고. 또 이거 들으니까 또 이거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내일 공개되는 그 문서가 답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어떤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굉장히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지금까지 공개된 발표된 그런 내용들을
믿지 못하는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그 최근에 의미 있는 조사가 그 2013년에 갤럽이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했었습니다. 왜 2013년이었냐면 그때가 JFK, 존 F 케네디 대통령 서거 50주년이었기 때문에 2013년에 그 50주년을 맞아서 여론조사했는데 이 리아비 오스왈드의 암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 질문을 했더니 60%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단독 범행이 아니라 거대한 배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리아비 오스왈드는 그 뭐 억울하게 내세워진 사람일 수도 있고 본인이 암살에 가담을 했을 수 있지만 절대로 단독범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뭔가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60%니까는요.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들의 다수는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에 뭐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게 네. 내일 아침이면 네. 드러납니다. 뭐 의외로 별게 없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있어요. 네. 그래도 54년간 묵혀져 있던 이 비밀 문서가 내일 공개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잔뜩 어떻게 보면 내일 공개를 앞두고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서 좋은데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밀 문서가 내일 공개되는데요. 그 내용에 따라서 내일 저희의 이슈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만일 이 기밀 문서가 충격적이거나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내일 이 주영석 기자가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오늘 이슈의 2탄으로 전해드리겠고요. 만일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예정대로 내일은 이황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주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